안녕하세요, 다다스쿨 친구들. 오늘 만나서 반가워요. 엄마가 들려주는 이야기 성경 나라로 떠나볼까요? 감옥에 갇힌 요셉, 창세기 40장.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 정말 속상했겠지? 아버지 야곱이 사는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혼자 사는 것도 속상한데 이번에는 멀고 먼 이집트 땅에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꿈엔들 아실까? 아니,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계시지.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 요셉을 죽인 것으로 알고 계시잖아.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그렇게 말했으니까. 요셉은 감옥에 갇혔단다. 나쁜 일을 많이 한 사람처럼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을까? 그럼 나중에 모든 일이 잘 해결되어 요셉은 감옥에서 풀려날 거야.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켜주시잖아. 감옥을 지키는 책임자는 곧 요셉이 나쁜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 요셉은 언제나 친절했어. 감옥을 지키는 책임자는 요셉을 믿고 여러 일을 맡겼단다. 요셉은 더는 꽁꽁 묶인 채 감옥에 갇혀있지 않아도 되었어.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매일 먹을 것을 날라주는 일을 했단다.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은 다 술술 잘 풀렸단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랬던 것처럼 말이야.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에 또 누가 갇혀있는지 아니? 이집트의 왕 파라오를 위해 술을 책임지는 신하와 빵을 책임지는 신하가 갇혀 있었어. 술을 책임지는 신하는 파라오에게 매일 맛있는 포도주를 따라주는 일을 했단다. 포도를 따서 포도주를 만드는 일도 했지. 그런데 어느 날 술을 책임지는 신하가 파라오에게 잘못을 저지른 거야. 그 바람에 파라오는 이 신하를 감옥에 가두라고 명령했단다. 이렇게 해서 술을 책임지는 신하는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에 오게 되었지. 빵을 책임지는 신하는 매일 파라오를 위해 빵을 구웠단다. 어느 날 빵을 책임지는 신하도 뭔가 잘못을 저질렀어. 파라오는 빵을 책임지는 신하도 감옥에 넣으라고 했단다. 옥 안에는 이제 술을 책임지는 신하와 빵을 책임지는 신하가 함께 갇혀 있었어. 요셉은 매일 이 두 신하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지. 어느 날 아침이었어. 요셉이 두 신하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러 갔더니 두 신하가 아주 심각한 얼굴을 하고 앉아 있는 것이었어. 무슨 일입니까? 무슨 걱정이 있나요? 얼굴이 어두운데 무슨 일입니까? 요셉이 물었단다. 술을 책임지는 신하가 대답했어. 우리 두 사람 모두 아주 이상한 꿈을 꾸었소. 우리 생각에는 이 꿈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소. 그런데 우리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을 찾을 수가 없구려. 이렇게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니. 사람은 꿈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꿈의 의미를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한번 그 꿈을 말해 주십시오. 술을 책임지는 신하가 먼저 자기 꿈을 설명하기 시작했단다. 꿈에서 나는 다시 파라오의 신하로 일하고 있었소. 포도나무가 있는 정원에 내가 서 있었다오. 한 포도나무에 가지가 3개 있는 것이 보였소. 이 가지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더니 탐스러운 포도가 열리는 것이 아니겠소? 나는 그 포도송이에서 즙을 짰다오. 그리고 그 포도즙을 은으로 만든 멋진 컵에 담아 왕에게 드렸소. 우와, 이 꿈은 아주 좋은 꿈이었어. 요셉은 이 꿈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단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뜻을 알게 해주셨거든.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었어. 3개의 가지는 3일을 뜻합니다. 3일이 지나면 당신은 다시 감옥에서 풀려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파라오에게 포도주를 부어주는 일을 다시 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예전 일을 하게 되는 거지요. 당신에게 부탁이 있습니다. 3일 후 당신이 풀려나서 파라오를 위해 다시 일하게 되면 왕에게 내 이야기를 해주겠습니까? 나는 잘못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파라오에게 얘기해서 내가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술을 책임지는 신하는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파라오에게 꼭 말해주겠다고 약속했단다. 빵을 책임지는 신하도 기대에 차서 자기 꿈 얘기를 시작했단다. 나는 꿈에 맛있는 빵이 든 광주리 3개를 머리에 이고 있었소. 제일 위에 있는 광주리에는 파라오에게 바칠 맛있는 빵이 있었죠. 그런데 새들이 날아오더니 광주리에 앉아 그 빵을 다 먹어버리는 것이 아니겠소? 이 꿈은 좋은 꿈일까? 안타깝지만 아니었단다. 요셉은 빵을 책임지는 신하에게 슬픈 소식을 전해야 했지. 3개의 강주리는 3일을 뜻합니다. 3일 뒤 당신도 감옥에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파라오를 위해 다시 일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당신이 잘못한 일이 드러나 왕은 당신을 죽이라고 명령할 테니까요. 사흘 뒤에 큰 잔치가 열렸단다. 파라오의 생일이었지. 파라오는 빵을 책임지는 신하를 감옥에서 데리고 오라고 했단다. 그리고는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지. 빵을 책임지는 신하가 잘못한 일이 밝혀졌거든. 파라오는 술을 책임지는 신하도 감옥에서 데리고 오라고 했단다. 그리고 그 신하에게는 다시 술을 부어주는 일을 하게 했단다. 이 신하는 예전의 일을 다시 하게 되었지. 술을 책임지는 신하는 감옥에서 풀려나자 하늘을 날 듯이 기뻤단다. 주위 다른 신하들도 함께 축하 잔치를 벌였지. 이제 그 지긋지긋한 감옥은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어. 어렵게 감옥에서 풀려나왔잖아. 술을 책임지는 신하는 요셉에 대한 것도 더는 생각하지 않았어. 아예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단다. 참 너무하지. 요셉이랑 단단히 약속까지 할 때는 언제고. 파라오가 꾼 꿈, 창세기 41장. 깜깜한 밤이었어. 모든 사람이 쿨쿨 자고 있었지. 파라오도 곤히 잠을 자고 있었어. 그런데 잠을 자던 파라오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단다. 아주 이상한 꿈을 꾸었거든. 꿈속에서 파라오는 나일강 옆에 서 있었단다. 나일강은 이집트에 있는 가장 크고 아름다운 강이야. 갑자기 그 강에서 7마리의 암소가 올라오는 것이 보였어. 강가로 올라온 암소들은 맛있게 풀을 뜯어 먹었지. 7마리 모두 아주 멋지게 생긴 암소들이었단다. 살이 통통하고 털에는 윤이 반지르르 흐르는 그런 암소였어. 잠시 후 다시 7마리의 암소가 강에서 나오는 것이 보였지. 그 암소들도 강가로 올라오더니 처음에 나타난 7마리 암소 옆으로 걸어가는 것이었어. 두 번째 나타난 암소들은 어떻게 생겼을까? 처음 암소들처럼 통통하고 멋진 암소였을까? 아니야. 이번 암소는 아주 끔찍한 몰골을 하고 있었어. 빼빼 말라 뼈들이 가죽 사이로 삐쭉삐쭉 솟아나와 있었지. 말 그대로 뼈만 남은 정말 끔찍하게 생긴 암소들이었어.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뼈만 앙상한 7마리 암소들이 통통하게 살찐 7마리 암소 곁으로 다가가는 것이었어. 그러더니 살찐 암소들을 잡아먹는 것이 아니겠니? 한 입 한 입 베어 먹더니 결국 통통한 암소들을 다 먹어버렸단다.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있었어. 뼈만 앙상한 암소들이 통통한 암소들을 전부 다 먹어버렸는데도 여전히 처음처럼 빼빼 말라있는 거야. 정말 이상한 꿈이지? 파라오는 그 꿈을 꾸다가 잠에서 깨어났어. 몸에 소름이 확 돋았지. 자기가 꿈을 꾸었다는 생각이 들자 그제야 안심이 되었어. 파라오는 다시 잠을 청했단다. 잠이 든 파라오는 또 꿈을 꾸었어. 이번 꿈에서 파라오는 곡식이 자라는 들판을 걸어가고 있었지. 그때 땅에서 곡식 줄기 하나가 나오는 것이 보였단다. 줄기는 점점 자랐어. 그러더니 그 줄기에서 7개의 이삭이 나오는 것이 보였어. 통통한 곡식 알갱이가 가득 열려 있었어. 이어 그 줄기에서는 7개의 이삭이 다시 나왔단다. 이 이삭에는 곡식 알갱이가 조금밖에 달려있지 않았어. 그나마 달린 알갱이들도 속이 텅 빈 껍질뿐이었단다. 알갱이가 없는 쭉정이들만 달린 이삭이었지. 파라오의 꿈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 글쎄, 쭉정이만 달린 7개의 이삭이 통통한 7개의 이삭을 다 먹어버리는 것이 아니겠니? 이번에도 파라오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지. 이상한 꿈을 2번이나 연속해서 꾸다니. 파라오는 도저히 다시 잠을 잘 수가 없었어. 자기가 꾼 꿈들은 분명히 어떤 뜻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지. 다음날 아침 파라오는 모든 신하를 불러모았단다. 그리고 어젯밤에 꾼 꿈 이야기를 해주었어. 이 꿈이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파라오가 물었단다. 하지만 어떤 신하도 그 뜻을 모른다는 거야. 파라오가 꾼 꿈의 뜻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 마침 그때 술을 책임지는 신하가 파라오가 꿈을 꾸었다는 말을 들었단다. 그 순간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일이 생각났어. 이어서 요셉도 생각났지. 아, 이럴 수가. 술을 책임지는 신하는 지금까지 요셉에 대해 까맣게 잊고 있었어. 요셉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자기가 파라오에게 말해주겠다고 약속했던 것도 까맣게 잊고 있었지. 약속을 잊어버린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단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 술을 책임지는 신하는 파라오에게 당장 달려가 말했단다. 왕이시여, 그 전에 왕께서 저를 감옥에 가두셨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빵을 책임지는 신하도 그때 같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느 날 밤 빵을 책임지는 신하와 제가 꿈을 꾸고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셉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 청년이 우리 꿈을 풀어주었습니다. 저에게는 사흘 후 왕을 위해 술을 따르는 일을 다시 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빵을 책임지는 신하에게는 사흘 뒤 죽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사흘 후 그 청년의 말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청년을 당장 이리로 데려오너라. 파라오가 명령을 내렸단다. 파라오의 종들은 급히 감옥으로 가 요셉을 감옥에서 데리고 나왔어. 먼저 요셉을 깨끗하게 씻어주었단다. 그리고 좋은 옷을 입혀주었지. 준비를 마친 요셉은 파라오 앞으로 나아갔지. 파라오가 말했어. 내가 아주 이상한 꿈을 꾸었다. 그 꿈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마침 술을 책임지는 신하가 네가 꿈을 잘 푼다는 말을 하더군.
요셉은 파라오 앞에 섰지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단다. 요셉은 왕에게 정직하게 말했단다. 저는 꿈을 풀 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꿈의 뜻을 아시고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저에게 왕께서 꾸신 꿈을 설명해 주십시오. 파라오는 요셉에게 자신이 꾼 2개의 꿈을 이야기해 주었단다. 파라오의 모든 신하와 종들도 그 옆에 나란히 서서 조용히 듣고 있었어. 과연 요셉이 어떤 말을 할까? 요셉이 정말 꿈의 뜻을 풀어낼 수 있을까? 그럼 요셉은 파라오의 꿈을 풀 수 있었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뜻을 알려주셨거든. 요셉이 파라오에게 말했단다. 하나님께서는 왕께 앞으로 이 나라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왕께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통통한 7마리의 암소는 7년 동안의 풍년을 뜻합니다. 7년 동안 곡식을 많이 추수하게 될 것입니다. 곡식이 아주 많아 사람들이 실컷 먹고도 잔뜩 남을 정도로 곡식이 잘 자랄 것입니다. 곡식이 정말 많을 겁니다. 뼈가 앙상한 7마리의 암소는 7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7년 동안 흉년이 들 것입니다. 7년 동안의 풍년 뒤에 7년 동안 흉년이 온다는 뜻입니다. 그때는 곡식들이 하나도 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비도 오지 않고 어떤 곡식도 자라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 심하게 고생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 될 것입니다. 이삭이 나오는 2번째 꿈도 같은 뜻입니다. 7개의 통통한 이삭은 7년 동안 곡식이 잘 자랄 것을 의미합니다. 7개의 텅 빈 쭉정의 이삭은 7년 동안 곡식이 하나도 자라지 않을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같은 꿈을 2번이나 꾸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곧 일어날 것입니다. 왕이시여, 지금부터 대책을 세우십시오. 땅에서 곡식들이 아주 잘 자라 사람들이 아무리 먹어도 다 먹지 못할 때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풍년이 드는 7년 동안 큰 창고를 짓게 하십시오. 사람들이 먹고 남는 곡식들을 창고에 보관하도록 하십시오. 나라 곳곳에 창고를 짓게 하십시오. 풍년이 끝나면 7년 동안 곡식 한 알도 수확하지 못하는 흉년이 들 것입니다. 집에 곡식이 다 떨어진 백성은 왕께서 보관해둔 곡식을 사 먹을 수 있습니다. 배고파 죽는 사람이 없도록 준비를 하십시오. 요셉의 말을 듣던 파라오는 감탄했단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많은 지혜를 주셨구나. 내가 보기에 너는 정말 똑똑하구나. 우리나라 곳곳에 창고를 짓는 일을 네가 맡아주었으면 좋을 것 같다. 백성에게 곡식을 사들이고 나중에 그 곡식을 되파는 일까지도 네가 책임지도록 하여라. 너만큼 이 일을 잘 해낼 사람은 없을 것 같다. 너를 총리로 임명한다. 나는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다. 이제 나를 빼면 네가 가장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너의 말에 복종해야 한다. 요셉에게 일어난 일을 봐. 정말 멋지지? 요셉은 나쁜 사람 취급을 받으며 감옥에 갇혀 있었던 적도 있었어. 하지만 지금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단다. 파라오는 요셉에게 자기 손가락에 있던 반지를 뺏어 주었단다. 멋진 옷도 선물했어. 목에는 금목걸이를 걸어 주었지. 게다가 멋진 말이 끄는 좋은 마차도 주었단다. 이 마차는 이집트에서 2번째로 좋은 마차였어. 가장 좋은 마차는 파라오가 타는 마차였지.
길거리에서 마차를 타고 가는 요셉을 본 모든 백성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요셉은 아주 바빠졌단다. 온 나라를 돌아다녔지. 요셉은 가는 도시마다 큰 창고를 지었어. 그리고 백성이 먹고 남은 곡식을 사들였단다. 요셉이 사들인 곡식은 창고에 차곡차곡 쌓인 채 잘 보관되었지. 요셉은 아름다운 아내를 얻어 결혼도 했단다. 아내 이름은 아스낫이었어. 얼마 후 요셉과 그의 아내는 아들을 얻었고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단다. 그 뒤를 이어 두 사람은 두 번째 아들을 얻었고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지었단다. 이제 요셉은 모든 일이 잘 해결되었고 아주 행복해졌어. 하지만 지금보다 더 좋은 일이 요셉을 기다리고 있단다. 이집트로 간 요셉의 형들, 창세기 42장. 세월은 흘러 아버지 야곱은 점점 나이가 많아져 할아버지가 되었어. 그런데 야곱은 요사이 웃는 일도 기쁜 일도 통 없는 사람처럼 살았단다.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슬퍼하게 살게 된 것은 요셉이 사나운 짐승에게 잡혀 죽었다는 말을 형들이 전해준 후부터였어.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모두 결혼을 했고 자녀도 낳고 살고 있었어. 모든 식구를 합하면 70명이나 되었지. 그 많은 식구는 한 식구처럼 가까이 모여 살았단다. 야곱의 아들들은 함께 힘을 모아 가축을 돌보았어. 야곱은 여전히 굉장한 부자였어. 소와 양과 당나귀와 낙타가 아주 많았지. 그런데 야곱이 사는 곳에 아주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단다. 비가 안 오니까 들판의 곡식들도 잘 자라지 않았어. 물론 소들이 먹을 풀도 잘 자라지 않았지. 풀을 충분히 못 먹은 소들은 우유를 만들어낼 수 없었어. 가나안에 사는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은 살기가 조금씩 어려워졌어. 그 후에도 비가 계속 안 와서 점점 더 살기 힘들어졌어. 마침내 들판에서 곡식이 자라는 것을 전혀 볼 수 없게 되었지. 결국 들판에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아 아주 거칠고 쓸쓸해졌단다. 사람도 가축도 먹을 것이 없어졌어. 이제 모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느 날 당나귀의 큼직한 곡식 자루를 2개나 실은 사람이 야곱이 사는 곳 옆을 지나가고 있었어. 그걸 본 야곱이 물었지. 아니, 이 곡식들은 어디서 구하셨소? 이집트에서 구했습니다. 그곳에서 곡식을 사왔지요. 이집트에는 곡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곡식이 자라고 있나 보지요? 야곱이 다시 물었지. 아닙니다. 거기도 이곳과 마찬가지로 곡식 한 톨 자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곡식이 아주 잘 자라던 때가 있었대요. 그때 이집트 사람들은 커다란 창고를 많이 지어서 남은 곡식들을 차곡차곡 보관했다는군요. 이제 이집트 사람들은 흉년이 들어도 먹을 것 걱정은 안 한답니다. 총리님에게 가서 곡식을 살 수 있으니까요. 그 총리라는 분이 바로 곡식 창고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분이지요.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인 야곱은 당장 아들들을 모아놓고 말했어. 너희도 이집트에 한번 가봐라. 가서 곡식을 사오도록 해라. 조금 있다 곡식이 다 떨어지고 나면 우리 모두 굶어 죽게 생기지 않았느냐? 형들은 이집트에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 오래전 요셉을 이집트로 팔아버린 것이 생각났거든. 이집트로 가는 외국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았잖아. 하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었어. 그 이집트로 가야만 했지. 형들은 나귀를 타고 이집트를 향해 출발했어. 베냐민은 아버지 야곱과 함께 집에 남기로 했단다. 야곱이 베냐민 걱정을 이만저만 하는 것이 아니었거든. 베냐민에게 혹시 나쁜 일이 생기지 않을까 늘 걱정인 야곱이 베냐민을 함께 보낼 리가 없지. 베냐민도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어. 요셉이 없는 지금 베냐민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단다.
긴 여행 끝에 형들은 이집트에 도착했어. 곡식을 사려고 온 사람들은 먼저 총리를 만나야 했단다. 형들도 총리를 만나려고 다른 사람들처럼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지. 마침내 형들의 차례가 되어 총리 앞에 가게 되었지. 형들은 총리 앞에 깊이 머리를 숙여 절을 했단다. 혹시 요셉이 어릴 때 꾸었던 꿈 기억하니?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절하는 꿈 말이야. 곡식 단들이 나오는 그 꿈, 그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요셉에게 정말 많이 화를 냈지. 그런데 지금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렴. 요셉은 자기 앞에 공손히 머리를 숙이고 절을 하는 이 10사람이 자기 형들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봤어. 그런데 베냐민이 안 보였어. 베냐민은 어디 있는 걸까? 요셉은 걱정했단다. 혹시 형들이 베냐민도 팔아버린 것은 아닐까? 베냐민이 어디 있는지 당장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어. 요셉의 형들은 저 앞에 서 있는 높은 총리가 요셉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 형들이 요셉을 팔 때 요셉은 고작 17살밖에 안 됐거든. 하지만 지금 요셉은 어른이 되었고 진짜 이집트 사람처럼 보였어. 요셉이 말했단다. 너희는 어디에서 왔느냐? 아주 공손하게 형들이 대답했단다. 네, 저희는 가나안이라는 나라에서 왔습니다. 곡식을 사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뭐라고? 요셉은 일부러 더 엄한 목소리를 내며 말했단다. 내가 너희의 말을 믿을 것 같으냐? 너희는 첩자임이 틀림없다. 이집트를 몰래 살펴보려고 이곳에 온 것이 틀림없다. 나중에 너희 나라 군대를 이끌고 우리 이집트를 쳐들어오려는 계획을 세우고 이곳에 왔지? 형들은 그 말에 소스라치게 놀랐어. 아닙니다. 저희는 첩자가 아닙니다. 저희는 가나안에 사는 목자들입니다. 저희는 본래 형제가 1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죽고 다른 한 명은 늙으신 아버지와 함께 고향에 남아있습니다. 그따위 말은 믿을 수 없다. 여봐라, 이 자들을 당장 감옥에 가둬라. 요셉은 정말로 형들을 감옥에 가두었단다. 이제 형들은 감옥에 갇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실제로 경험하게 되었지. 사흘이 지나고 요셉은 형들을 감옥에서 풀어주었어. 그리고 말했단다. 너희 중 한 명, 저기 시므온은 계속 감옥에 가두어두겠다. 다른 사람들은 돌아가도 좋다. 하지만 너희들이 다시 돌아올 때는 너희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야 한다.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면 너희가 한 말을 믿어주겠다. 너희가 첩자가 아니라는 것도 믿어주겠다. 하지만 너희가 만약 너희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지 않는다면 다음번에 곡식을 살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아라. 내 말을 명심해라. 그 말을 들은 형들은 얼마나 무섭고 슬펐는지 모른단다. 서로 이렇게 속삭였어. 예전에 우리가 요셉에게 몹쓸 짓을 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거야. 우리가 동생을 팔아버렸잖아. 요셉이 울면서 도와달라고 말할 때 못 들은 척 무시했잖아. 그때 한 잘못 때문에 지금 벌을 받는 것 같아. 형들은 자기들이 지금 주고받는 말을 총리가 알아들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 하지만 요셉은 형들의 말을 다 듣고 있었단다. 그 말을 듣던 요셉은 눈물이 나서 그 자리에서 있을 수가 없었지. 급히 옆방으로 뛰어가 엉엉 울었단다. 형들 앞에서 울 수는 없으니까. 앞으로 얼마 동안은 형들 앞에서 계속 엄하고 무서운 총리인 것처럼 대할 생각이었거든. 자기가 동생 요셉이라는 것을 지금은 알려줄 수 없었어. 사실 요셉은 형들을 만나 아주 기뻤단다. 아버지와 동생 베냐민이 아직 살아있다는 그것도 기뻤어. 거기다 형들이 예전에 자기에게 못되게 굴었던 일을 후회한다는 말까지 들었잖아. 형들은 곡식을 사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어. 요셉의 종들이 자루 가득 곡식을 담아주었단다. 그리고 형들이 곡식을 사면서 낸 돈을 곡식 자루에 도로 넣었어. 곡식 제일 위에 슬쩍 올려놓았지.
총리가 된 요셉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거든. 형들은 다시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가고 있었지. 곡식을 잔뜩 싣고서. 하지만 형제 중 한 명 시므온은 이집트 감옥에 남겨둔 채 돌아가는 길이었어. 집에 돌아온 형들은 아버지에게 이집트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이야기했어. 그리고 자기들의 곡식 자루를 열어 사온 곡식을 보여드렸지. 곡식 자루에는 곡식이 있고 그 위에 돈도 있었어. 형들이 곡식을 사면서 냈던 바로 그 돈 말이야. 형들은 그 무시무시한 총리가 자기들을 도둑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는 이야기도 아버지에게 했어. 형들은 정말 무서웠단다. 아버지 야곱은 더욱더 슬퍼졌어. 처음에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었지. 지금은 아들 시므온이 이집트 감옥에 갇혀 있어. 그리고 다음에는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에 가야 한다잖아. 절대로 그렇게는 못한다. 야곱이 말했지. 베냐민까지 잃을 수는 없다. 베냐민까지 내 곁을 떠나버리면 내가 어떻게 살겠느냐. 슬퍼서 내가 어떻게 살겠느냐.